지금부터는 자바 열거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바는 처음부터 열거형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자바 5부터 열거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열거형이 없을 때 자바 개발자들은 스스로 열거형 타입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열거형이 없을 때 열거형을 만들어서 사용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을, 개발자들이 많이 썼던 방법을 그대로 자바는 사용해가지고 현재 열거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거형이라는 것은 그 타입에 있는 모든 값, 도메인이라고 그러죠. 타입에 있는 도메인에 있는 모든 값을 나열해서 타입을 정의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타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예외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자바에 열거형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사용했던 방법은 이런 식으로 상수들을 선언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C++에서도 마찬가지로 열거형 상수는 정수값으로 매핑을 시켜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left, center, right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 열거형 상수를 나열하지만 내부적으로는 0, 1, 2라는 값으로 이들 상수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비슷한 방법을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열거형에 나열될 상수들을 상수로, 정수, 상수로 선언해서 쓰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C에서 초창기에 define을 이용해서 상수를 선언하듯이 이렇게 선언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타입 안전성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요 얼라이먼트 타입을 받을 때 얼라이먼트 타입을 받는 게 아니라 int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int는 0, 1, 2 외에 다양한 값들이 인자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입 안전성, 타입 세이프티를 제공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실제로 자바에서 많이 열거형이 없었을 때 사용한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은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의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면 클래스 밖에서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위치는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열거형만큼 4개의 객체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alignment라는 클래스의 객체는 요 3개만 유일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는 것처럼 public, static, final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에는 이 객체들 3개만 존재하게 되겠고, left라는 참조 변수는 이 객체만 가리킬 수 있고 다른 객체는 가리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left라고 하는 변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ignment.left, alignment.center, alignment.right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인자로 클래스가 오게 되는 거죠. 인자 타입으로 alignment A. 그러면 이 alignment 클래스에는 객체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 외에는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전달될 수 있는 건 left, center, right 3개만 전달될 수 있고, 어떤 애가 전달됐는지는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는 주소 비교예요. 이 클래스에 만들어지는 객체는 요 3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의 객체를
가리키도록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널이기 때문에 주소 비교로 구분해서 이 A가 레프트 객체인지 센터 객체인지 라이트 객체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 세이프티가 해결이 된 거죠. 타입 안전성. 이 인자로는 요 세 개의 객체 외에는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자바는 이 방법을 그대로 열거형을 정의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도 3은 시도 2의 문제점을 하나 해결한 건데 얘는 이제 파일에 그 얼라이먼트 객체를 저장하고 다시 불러들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주소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value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실제 비교할 때 주소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value 값을 비교하는 형태로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실제 자바에서 사용한 방법은 이 방법은 아니고 이 방법을 그대로 열거형 만들 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열거형을 정의할 때 클래스라는 것 대신에 enum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겠고 여기에 열거형 상수들을 나열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은 이 left, center, right은 alignment의 객체가 되는 것이고 public, static, final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도 1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늘 이 left를 쓸 때 클래스 이름 점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타입 안전성도 보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키워드를 enum을 썼지만 클래스와 차이가 없습니다. enum은 클래스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겠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은 얘네들은 이 클래스의 public, static, final한 객체들이고 이들 세 개의 객체 외에는 추가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우리가 보통 public, class, A 이렇게 만들면 이 A는 부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얘의 부모는 object class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 alignment의 부모는 object가 아니라 enum입니다. 그리고 enum의 부모는 object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열거형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능들을 enum이라는 클래스로 정해 놓고 얘의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얘네들은 무조건 얘의 자식 클래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바는. 그러면 이 열거형과 자바의 열거형과 CNC++ 열거형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바에서 열거형 타입은 클래스를 정의하는 또 다른 형태이고 각 상수는 그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CNC++에서는 얘네들은 정수 상수예요. 인테그랄 타입입니다. 자바는 오브젝트예요. 객체이고 얘는 그 얼라이먼트 클래스의 객체이다. 부모는 enum, 또 enum의 부모는 오브젝트예요. 이렇기 때문에 클래스 정의는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점이 뭐냐면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열거형을 정의할 때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추가해서 열거형을 매우 풍부하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메소드들을 멤버 변수들 추가해서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CNC++에서는 얘네들이 인테그럴 타입이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정수 타입으로
바꿀 수 있고 초기 C++에서는 자동적으로 정수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요 클래스를 이용한 가시 영역 제한 열거형은 그건 안 되지만 C부터 내려온 열거형은 스몰을 쓰면 이 스몰은 자동적으로 정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자바는 이 열거형은 상수는 객체이기 때문에 정수 상수로 자동적으로 변환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equal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정수 값을 열거형 상수에 할당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도 이 각각 열거형 상수 객체에 정수 값을 하나 할당합니다. 그리고 그 할당된 값을 ordina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 값을 사용자가 수정할 수 없어요. 여기서 equal 3, equal 5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도록 할 수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0, 1, 2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a.ordinal이라는 걸 부르면은 이 a가 left면 0, center면 1, right면 2라는 값을 줍니다. 그 다음에 각 열거형 상수 접근할 때 앞에 열거형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측면에서는 그 C++11에 도입된 가시 영역 제한 열거형과 동일합니다. 이 가시 영역 제한에서도 이 이름이 여기 안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요 스몰을 쓰고 싶으면 가시 영역 해소 연산자 사이즈 땡땡 미디엄을 써야 되는데 자바에서도 항상 이제 써줘야 돼요. 예외적으로 한 곳에서는 그 열거형 이름, 그 열거형 타입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대부분의 모든 그 외의 나머지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다가 이 열거형 이름을 상수 이름 앞에 써줘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거형을 우리가 정의하면 얘의 부모는 enum이라는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 enum 클래스에는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enum은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요. string과 마찬가지로 comparable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compare to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의한 메소드에 대해서도 compare to를 이용해서 비교할 수 있고 이 비교는 여기에 할당된 ordinal 값으로 이용해서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메소드로는 ordinal 메소드가 있고요. 그러면 그 열거형 상수에 할당된 정수 값을 얻어낼 수 있고 name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그렇게 많이 안 쓰이고 toString은 종종 쓰입니다. toString은 요 열거형 상수의 이름을 반환해줘요. 그래서 alignment.left를 출력하면은 left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요 선언된 이름 자체가 문자열로 변환돼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values라고 또 value of라고 하는 메소드를 종종 쓰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메소드들도 enum에 정의되어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은 enum에 정의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열거형을 정의하면은 자동적으로 요 두 개의 메소드를 여기에 포함시켜 줍니다. 자바는 두 개의 메소드를 자동적으로 포함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values와 value of는 조금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바에서 열거형은 클래스를 정의한 특수한 방법이라 그랬고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생성자, 메소드, 멤버 변수 등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열거형에도 생성자, 메소드, 멤버 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생성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생성자는 반드시 프라이빗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밖에서 객체, 열거형 상수를 추가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이어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size라고 하는 열거형을 정의하면서 SML이라고 하는 약어를
할당해가지고 각 열거형 상수 객체가 유지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생성자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 생성자는 반드시 private이어야 됩니다. private 해야 되겠고, 이렇게 생성자를 정의하게 되면은 이런 객체들을 생성할 때 이 생성자를 활용하도록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빠지게 되면 안 돼요. 여기에 이런 생성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원래 생성자 규칙에 의해서 기본 생성자는 제공이 안 되고, 그러면 얘는 반드시 얘를 이용해야 됩니다. 물론 생성자를 private 해서 2개 만들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얘나 얘를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이용해서 객체들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유용한 예를 설명드리면,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점이 아까 이렇게 그 상수들만, 열건 상수만 나열할 때는 끝에 세미콜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소드나 멤버 변수를 추가할 경우에는 끝에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weekday라고 하는 열거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sun, month, tuesday, wednesday 이렇게 해가지고 요일, 7개 요일 상수를 정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메소드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next day는 플러스 1 모두 치료했고, previous day는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하기 어려우니까 플러스 6을 했습니다. 이거는 모듈러 연산에서는 마이너스 1과 n-1을 더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7이니까 플러스 6을 하면 마이너스 1을 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인덱스를 구하면은 그 다음에 뭘 이용했냐면 values of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했습니다. 이 values라는 메소드는 이놈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추가해주는 메소드가 됩니다. 스태틱 메소드이고요.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배열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값에 따라서 이 객체를 반환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도 value of ordinal, 3을 줬다. 그럼 0, 1, 2, 3이니까 Wednesday를 주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하고 주는 거예요. 물론 assert를 안 쓰고 이제 예외 처리를 해도 되겠죠.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assert를 썼는데 그건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요. 그래서 values라는 메소드를 조금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 values 말고 value of int는 안 오는데 value of string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values of 그 쓰는 데 없는데 이런 거죠. weekday value of Saturday 이렇게 문자를 주면 얘는 weekday Saturday 값을 반환해주는 value of라는 메소드를 추가해 줍니다. 열거형에. 요 메소드와 요 메소드를 둘 다 여기에 우리가 만든 클래스에 추가를 해줍니다. 둘 다 static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열거형 타입의 비교는 이제 같은지 여부는 주소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순서 비교는 compare to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compare to는 이 ordinal 값을 이용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 그 ordinal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비교를 하고 싶으면은 compare to를 재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내 거에 맞게 재정해 주면 돼요. override 재정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문에 열거형 상수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여기에는 뭘 안 써도 돼요? 열거형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일하게 열거형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바로 케이셜 상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특이한 건데 이 열거형 상수를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식으로 이 sun이라고 하는 열거형 상수를 마치 weekday의 하이 클래스처럼 만들어서 프로그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un을 해놓고 중괄호 해서 여기에다가 특정한 메소드를 얘만 동작하도록 재정이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이클립스에서 코드를 보면서 열거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즈라는 열거형 예제인데요. 이 예제는 이제 그 강의 노트에 나온 예제이고 그 예제에 추가적으로 next size, previous size 메소드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바는 열거형을 정의하면서 이 열거형을 처리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고 멤버 변수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요 s라는 값들이 만약 바뀔 이유가 없으면 설정한 다음에 final로 만들고 public로 만들어서 getter를 제공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weekday 보면 아까 예를 들면 그냥 toString을 우리가 override 하지 않으면 얘 출력할 때 sun, mon 요 자체를 출력해 줘요. 그래서 그걸 출력하지 않고 한글로 일요일 월요일을 출력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오디널을 확보해 가지고 그 오디널 값을 이용해서 변환해 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 next day, previous day는 아까의 경우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6 해서 계산했는데 Saturday의 경우에는 이 previous next day를 재정해서 여기 모드 칠을 안 했죠. 여기서 재정해 가지고 Saturday만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하이 클래스 마치 weekday의 Saturday가 하이 클래스인 것처럼 이 메소드를 재정의할 수 있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거예요. 그건 좀 불편할 테니까. 이렇게 그 값들을 유지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얘가 좀 더 깔끔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포켓몬 팡 게임을 보면 거기에 포켓몬 열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켓몬들은 이미지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is normal, is special, get random normal 포켓몬 이런 메소드들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 프로그램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